네, 정보회의를 통해서 또 자세히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 영업부 금융센터 이수철 이사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아케코스 캐피탈. 네네. 아르케코스 캐피탈, 뭐 발음은 좀 어려운데 이게 아마 타이거 펀드에서 분사된 아마 뭐 개인 펀드 같은데 상당히 규모는 컸어요. 네. 지난 주말에 이제 블럭딜 얘기가 돌았는데 뭔가 이렇게 봤더니 결국에는 이 헤지펀드 손실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고 현재까지는 이것이 확산될 조짐은 그렇게 크진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우리 시장은 오늘 또 어떤 모습을 보일 것 같습니까? 시장 그냥 제가 봤을 때 아케고스 캐피탈로 인해서 그것이 이제 파급 효과가 커서 시장 전체가 무너질 것 같지는 않고요. 네. 항상 시장 참여자들 그 전문 투자가들은 그런 것과 관련돼서 대비를 하기 때문에 충격은 있지만 그게 대세 큰 지장은 있지 않을 것이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시장은 그냥 좋아지는 기업들, 안정적인 성장을 보여주는 기업들이 국내 시장에서도 코스닥에서 신고가 종목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거래소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시장은 계속 그 성장, 좋아지는 것이 무엇이냐 그쪽으로 에너지가 집중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조용하게 이제 물밑에서 흐르는 그런 태동의 흐름이죠. 네.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네네. 근데 이거를 죄송합니다. 우리 시장에 빗댄다면은 CFD 계좌들이 있잖아요. CFD는 10배 레버리지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일반 투자자분들은 들어는 보신 분도 계실 거고 네. 못 들어 무슨 생소하신 분도 계실 테지만 이제 전문 투자자들로 네네. 운용 자산이 부부 합산 3억인가요? 5억인가? 3억 정도 넘으셔야 되죠. 되고요. 네. 그러면 이제 CFD 계좌를 열어주고 네. 레버리지라는 것을 최대 그렇죠. 10배까지 쓸 수 예, 있잖아요. 예. 뭐 스탁론이나 신용, 뭐 미수 이런 거래보다도 더 큰. 네. 한때는 이 CFD 계좌들에 대한 이슈가 있었어요. 근데 그걸 이제 과세한다고. 그렇죠. 대주주 회피, 네. 양도세 회피 때문에 약간 차명은 아닌데 이게 맞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용이 되다가 과세한다는 바람에 최근까지도 매물이 개별주들한테는 전일까지 이제 정리하실 그렇죠. 분들은 전일까지 정리하셨어야 되는 네. 거죠. 그러니까 이 미국의 헤지펀드인 아케코스 캐피탈에 빗댄다면 우리나라는 이제 CFD 계좌들의 복병인데 이미 네네. 정리될 것들이 다 정리가 됐다. 네. 그 CFD 계좌 중개 제일 많이 하는 데가 이 CS 아닙니까? 예, 예. 외국계 증권사 이름으로 뜨는 크레딧 스위스. 하여튼 거기서 많이 하시는 걸로. 네. 너무 나가면 또 그러니까 정보사항은 아니고 하여튼 뭐 그런 정도다. 근데 CFD 계좌들의 매물은 어제 정도로 거의 급매물들이 소화됐다고 보실 수도 그죠? 있고요. 시장에서 그런 예.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사실 CFD 투자하시는 분들은 일반 투자가보다는 전문 투자가이시기 때문에 네. 리스크에 대한 관리도 잘하고 계시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죠. 근데 뭐 하여튼 헤지펀드도 보면은 뭐 15조 원을 몰빵을 네, 80조 원은 그렇죠. 말이 80조 원이지 그것도 이제 개인 그 헤지펀드인데. 네. 아케고스 같은 경우는 좀 그렇게까지. 중국 통신이나 IT 네. 업계에 특화해서 배팅을 했었기 때문에 그렇죠. 올라가는 국면에서는 좋았었겠죠. 네, 비아컴 CBS. 네네. 이게 아마 유상증자하면서 주가가 곤두박질 치니까 그래서 마진콜이 발생한 트리거가 됐다 이렇게도 얘기들 하는데 하여튼 몰빵은 그래서 위험하다. 네. 레버리지도 적당히 잘 관리를 못한다면은 안 하는 희망 못하다. 네네. 나 이게 첫 번째 오늘 정보고. 자 그러면 이제 될 만한 기업들은 그래도 이제 비추어 본다고 하셨는데 오늘 어떤 기업을 보고 계시는지. 지난주에도 소개시켜드린 것처럼 지금 반도체 굴기, 중국 네네네. 반도체 굴기, 미국 반도체 굴기. 그래서 미국 반도체 굴기와 관련돼서 금년서부터 새로운 또 성장 동력을 갖게 되는 기업이 있습니다. PSK입니다. PSK. 예. 네. PSK는 이미 업력이 30력이 넘은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30년 넘은 업력을 통해서 축적된 기술을 토대로 반도체 장비, 그러니까 전 공정 장비에 해당되어지는 드라이 스트립 장비. 네. 그러니까 이제 그 감강액을 제거해주는 반도체 웨이퍼 공정에서 감강액을 제거해주는 드라이 스트립 장비가 주력 제품인데 전 세계 점유율 1위인 기업입니다. 특히 이제 그 보면은 거래처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뭐 인텔 이런 식으로 글로벌 업체들을 하고 다 공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 중국, 일본, 대만의 해외 법인에서 이것과 관련돼서 안정적인 대응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글로벌 장비 업체는 램 리서치하고 뭐 아맛,
그리고 이제 중국의 T사가 경쟁 업체인데 일단 이 PSK는 기존의 드라이 스트립 장비를 토대로 해서 새로운 성장 아이템들이 애딩이 되면서 회사가 시장에서 새롭게 좀 부각이 되어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네. 그 주요 제품을 보면 이제 메인 제품이라 할 수 있는 드라이 스트립 시스템이 있는데 이 그 스트립 시스템 같은 경우는 가장 작은 풋프린트를 갖고 있고 설계되어서 웨이퍼 처리량도 많고 유지 비용도 저렴하기 때문에 시장에서 호평을 받고 있는 제품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드라이 스트립이 아니고 드라이 클리닝 시스템이 있습니다. 네. 드라이 클리닝 시스템 같은 경우는 플라즈마 옥사이드 클리닝 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이제 웨이퍼 그 증착 공정 전에 실리콘 표면상에 있는 자연 산화막을 제거할 용도로 사용되어지는 장비인데 한 번에 5장의 웨이퍼도 가공을 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예전에는 한 장씩 깠는데 깐다는 게 네. 한 장씩 했는데 이제 5장씩 훅 같은 걸로 네네. 넣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뉴 하드 마스크 스트립 장비 시스템에 대해서 시장에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2019년도에 개발을 해서 지금 전 세계 시장에서 유일한 제품입니다. 후벌 업체가 개발은 하고 있는데 아직 좀 힘들어하고 있는 국면이고요. 네. 이 뉴 하드 마스크 스트립 시스템에서 왜 뉴라고 하냐면 이 하드 마스크에 대한 저희가 좀 이해가 필요할 텐데요. 지금 이제 반도체가 미세화를 하게 되면서 그 안에 공정에서 하드 마스크가 점점 채택이 높아지게 됩니다. 세밀하게 그걸 가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호해주는 하드 마스크가 필요한데 보호를 해주는 것은 좋은데 또 반대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 하드 마스크의 용도가 끝나고 났을 때 그걸 제거해 주는 것이 또 어려워지거든요. 하드 마스크이기 때문에요. 네. 이것을 차별적으로 구분을 해서 제거해 주는 장비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관심이 높은 것이죠. 네. 그래서 현재는 PSK만 유일하게 제조하고 있는 제품이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시장에서 지금 관심이 또 높아지고 있는 부분이 PSK가 글로벌 업체가 독점하고 있는 시장에 진입을 하게 되는 장비인데 아까 이제 글로벌 장비 업체는 램 리서치하고 에이멧. 네네. 그리고 이제 중국의 T사도 있고요. 일본의 히다치도 있는데 네. 그 지금 엣지 클린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네. 기존에는 램 리서치가 독점하고 있던 시장에 진입을 하게 되는 장비입니다. 시장 규모는 약 1,000억 정도 되지만 이 엣지 클린 시스템이 필요한 이유는 그 반도체 제조 공정 동영상 같은 거 많이 보시면은 웨이퍼 가공하는 데 있어서 그 감광액이나 증착액 같은 스필 형태로 가공을 하게 됩니다. 막 회전시켜가지고. 그렇죠. 그럼 뭐 이제 TV 화면 보면은 포토레지스트 한때 이제 일본과의 그 이제 분쟁 때문에 네네. 매번 등장했던 그 화면 있잖아요. 그렇죠. 한 방울 뚝 떨어뜨리면은 휙 돌아가면서 네, 이제 맞습니다. 그게 이제 그렇게 회전하는. 이제 증착도 하고 식각도 하고 그렇게 되면서 웨이퍼 가장자리에 파티클 같은 것들이 남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것을 깔끔하게 정비해 주는 장비가 엣지 클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램 리서치가 독점하던 시장에 뛰어들게 됨으로써 새로운 성장 동력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PSK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장에서 사실 그 낸드 프레시 메모리 같은 경우 적층수가 높아지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지난번에 마이크론이 삼성전자보다 앞선 걸 발표해서 삼성전자 자존심을 좀 상했지만 사실 이 낸드를 적층하는 데 있어서 싱글 스택이라고 하죠. 한 번에 쌓을 수 있는 건 100층 이상을 한 번에 쌓을 수 있는 건 삼성전자만이 유일합니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한 번에 쌓을 수 있는 게 98층밖에 쌓을 수가 없거든요. 네. 이렇게 적층수가 많아지게 되면은 그것과 관련돼서 PSK의 장비를 계속 사용하게 되는 일이 많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안정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국면이고요. 특히 이제 이 장비를 지금 EUV, ASML 해서 ASML이 만든 EUV 장비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 그 장비를 통해서 만들어진 웨이퍼, 그 웨이퍼의 가공 공정에 PSK가 채택이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EUV와 관련돼서도 저희가 PSK를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종목입니다. 그래서 PSK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마이크론 특히 이제 금년 1분기서부터는
미국 반도체 굴기의 선봉으로 나서고 있는 인텔에도 공급을 한다는 레포트가 있기 때문에 네. 저희가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PSK는 D램이면 D램, 낸드면 낸드, 비메모리면 비메모리. 이 반도체와 관련돼서 전 사업군의 대응을 잘하고 있으면서도 거래처도 다변화되어지고 있고, 그리고 그동안 신제품 개발하면서 R&D 비용이 많게 되면서 실적이 조금 좀 깎였었던 부분이 작년에 정상적인 매출과 실적이 반영이 되면서 안정적인 성장을 보이는 것이 작년도가 원년입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하드 마스크 스트립 장비나 엣지 클린 시스템 같은 것이 성장 동력을 더하기 때문에 추가 상승할 수 있는 두 번째 해로 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작년 실적을 놓고 보면 매출이 재작년도보다도 약 71% 증가한 2,697억 원, 영업이익도 87%나 증가한 316억 원의 호실적을 보였기 때문에 네. 2021년도 금년은 성장이 기대가 되어지고 있는 해입니다. 그래서 매매 포인트 같은 경우는 매수가는 현재가, 손절가는 종가 기준으로 36,0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가격 전략을 혹시라도 참고하실 분이 있다면은 네. 매수 고려하신다면 현재 가격 무리 없을 거다라고 네네. 예상하시고, 그다음에 손절가는 손절을 종가 기준으로 한다면은 이제 종가 기준으로 네. 36,000원. 네, 이렇게. 자,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숙제를 하나 내린 게 네. LTPO. 네네. 네, 뭐 용어는 어렵습니다만 또 이렇게 그 스마트폰 쪽에서 회자가 또 많이 되길래 네. 궁금하신 분들한테 좀 풀어주십사 해서. LTPO. 지금 보면은 이제 디스플레이 OLED 디스플레이 기판이 보통 LTPS라고 해서요. L은 로우죠. 로우 템퍼레처. 네. 예. 저온. 저온. 450도를 저온이라고 합니다. 네. 그 가공하는 온도가 450도인데 이 LTPS에다가 옥사이드 TFT가 첨가가 된 것이 LTPO입니다. 네. 이 LTPO를 저희가 공부하던 이유는 애플이 LTPO에 특허를 갖고 있고요. 그래서 애플 제품이 이제 올 하반기에 그 애플 아이폰 13이 나오게 되면 네. 그것과 관련된 LTPO 기판을 삼성 디스플레이가 납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5G 시장이 개화를 하게 되면서 120Hz의 고속으로 데이터를 주고받아야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눈으로 보기에 이제 네. 이 떨림이나 이런 거를 낮춰주기 위해서 고주사를 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반응이 좋아야 됩니다. 네. 이 시장 반응? 아니요, LTPS 기존에 보면은 OLED LTPS 같은 경우는 끝 글자가 S가 실리콘이거든요. 실리콘. 그래서 이 구성 물질을 보면은 TFT가 두 개로 구성이 되어지는데요. 네. 하나는 전기를 넣어줬다 뺐다 넣어줬다 뺐다는 스위치 역할을 하고 하나는 저장소 역할을 하는 TFT인데 네. 이 옥사이드 TFT를 이 저장소 역할을 하는 것에다 한 번 더 처리를 해서 LTPO를 만들어주는 것이죠. 네. 그러면 왜 LTPO를 만들어주느냐 하면은 그렇죠. 왜 만드느냐가 저희가 중요하죠. 스마트폰 보면 사용 안 할 때 화면이 꺼져 있지만은요. 그 상황에서 계속 전기는 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터치하는 순간 바로 화면이 구현이 되거든요. 그렇죠. 눈에는 안 보이지만 화면은 꺼져 있다 그래갖고 네네. 전력도 꺼져 있는 것이 아니라 네. 미세하게 계속 흘러가는. 예. 그래서 결국엔 전력을 계속 소모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존의 LTPS는 실리콘이기 때문에 네. 실리콘 같은 경우는 그 실리콘 원자와 원자 사이 이 간격이 좁습니다. 그래서 실리콘 기판이 제대로 되려면은 1초에 60번 전기 신호를 계속 줘야 됩니다. 네. 그러면 전력 소모량이 늘게 되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옥사이드를 한번 처리를 하게 되면은 1초에 한 번 전기 신호만 줘도 구동이 제대로 되거든요. 네. 120Hz의 대응도 잘 되고요. 그래서 애플이 하이엔드 제품서부터 LTPO를 적용을 하는 것이죠. 사실 삼성전자도 애플의 특허이지만은 삼성전자도 기술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작년 갤럭시 S21 노트서부터 삼성전자 채택이 되어졌고요. 그리고 지금 애플의 LTPO 채택 전략은 하이엔드
하이엔드 제품은 삼성을 통해서 공급을 받고 네. 미드 제품은 LG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받고 그러면서 이제 로우 제품까지 확산이 되어졌을 때는 기술력은 떨어지지만은 비용이 이거를 채택하면서 그러면서 시장 차별화 전략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 LTPO의 단점은 기존의 LTPS에다가 옥사이드 공정이 한 번 더 들어가기 때문에 제조 비용도 올라가고 네. 그리고 수율도 낮습니다. 하지만 차별화 전략으로 5G에 맞추어서 120Hz에 대응하기 위해서 차별화 전략으로 치고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삼성도 여기에 대해서 안정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래서 시장에서 그러면 LTPO와 관련된 기업들이 무엇이냐 그걸 그렇죠.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지금 이제 그 캡처 화면으로 쭉 나갈 텐데요. 네. 그것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LTPO라는 게 용어는 어렵지만 왜 추구하냐면 결국에는 이 스마트폰에서 가장 전력을 많이 사용하는 게 디스플레이잖아요. 근데 디스플레이가 꺼져 있을 때도 전력을 소모하는데 그렇죠. 그걸 어떻게든지 줄여보고자 하는 애플의 전략. 네. 사실 배터리 용량을 더 늘릴 수도 있지만 그거는 아직은 물리적으로 한계가 좀 있을 거고.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자연 방전되는 것도 있지만 어찌됐건 전력을 줄이려고 하는 그 애플의 전략이다 이렇게 네. 생각하시면 되고 관련 기업들은 저렇게 네네. 뭐 아바코, ICD, 인베니아, 원익 IPS, 유니셈, 비아트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뭐 조금만 부연 설명 더 가능할까요? 지금 그냥 화면에 나간 것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뭐 이제 뭐 산화물 검사하는 예, 아바코, 뭐 방막 두께 검사하는 K맥, 그리고 뭐 열 처리하는 비아트론 이런 식으로 그 기존의 디스플레이 장비 업체가 이것과 관련이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시장에서 이제 애플이라는 용어가 등장하고 애플 30, 뭐 애플 13 네네. 시리즈 9월 그리고, 정도 출시 9월 예정이라고 정도 하고요. 거기에 이제 LTPO라는 용어가 등장하면은 조금 전에 나왔던 그런 기업들을 한번 연관지어서 네. 볼 수 있다. 네, 사실 메인은 삼성이 공급한다라는 걸 인지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SDC. 네. 네. 자, 일단은 공부를 꼬리 하나 또 만들어놨고 시장 풍문 얘기 조금 더 가볼까요? 소문으로 들었어서 전에 이제 회자됐었던 것이 한화 시스템이죠. 한화 시스템 대규모 네. 유상증자가 있었죠. 네네. 사실 한화 시스템 같은 경우는 하나그룹의 2세 구조의 지분 구조를 보면 그게 핵심 기업이 될 수 있는 기업입니다. 네. 그래서 전에 이제 증자 뉴스가 회자되면서 약세를 보였을 때 이거는 저가 매수 기회다라고 하는 것이 어제 회자되었었던 부분인데요. 그 증자 관련돼서 내용을 알아보면 하나그룹 계열사 중에서 항공우주 관련 핵심 기술 태스크포스를 스페이스 허브라고 합니다. 네. 이 스페이스 허브의 팀장은 김동관 씨죠. 네. 하나 그 김동현 회장의 장남. 그래서 하나솔루션 사장이 주도하고 있는 것인데 5월 초에 이제 이사회를 통해서 1조 2천억 원 자금을 조달하고 7천억 원을 그 다른 기업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현재 지금 보면은 이미 1월 달에 2,500만 불을 투자해서 미국의 개인 항공기 기업인 오버에의 지분을 30% 이미 보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자녀 지분 70%를 마저 확보를 해서 이 오버에어를 통해서 도심 항공교통 에어택시 UAM, 예. 네, PAV. 예. 그것의 기체와 관련 그 동체와 관련된 원천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잘 살려서 2014년도까지 기체 개발하고 2025년도에 시제품을 보이겠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이제 미국의 인공위성 전문 업체 그리고 뭐 캐나다의 드론이나 안테나 업체와 관련돼서 투자를 하고 사실 그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는 군사용 위성통신 및 레이더 분야에서 쌓은 노하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합쳐서 시너지를 통해서 저궤도 위성통신을 강화하기 위해서 네. 1조 2천억 원 증자를 하고 7천억 원을 투자한다라고 하였기 때문에 단순히 증자 때문에 어제 시장에서 좀 약세를 보였는데 이러한 것은 성장통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가 매수 기회다라고 회자되었었던 것이 첫 번째고요. 네. 근데 이게 논란은 또 아직 있긴 있는 게 네. 그 개인 사기업의 그 후계 구도를 위한 증자 이렇게 돼서 조금 폄훼하는 쪽도 있고 네네. 그다음에 이제 말씀하신 1조 2천억 중에 7천억 원을 가지고 이제 인수를 한다는데 네. 뭐 7천억이 적은 돈은 아닌데 그렇죠. 과연 그 효과를 볼 수 있겠느냐. 네, 우주로 관련된 네. 걸로 7천억으로 될까? 물론 나중에 또 증자하나? 뭐 이렇게 하는 퀘스천 일단은 에어택시부터 먼저. UAM. 네.
국내 뭐 대형사를 뭐 한번 접근한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그거는 뭐 풍문이니까 밝히기는 어려운 네. 부분이라서.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회자됐었던 기업이 우진이라고 우진. 하는 네. 기업이 있습니다. 우진은 또 무슨 얘기가 있나요? 원전 사업이 석양이 아니다. 서양 산업이 서양 산업이 아니다. 예. 사실 우진 같은 경우는 산업용 계측기 전문 업체이죠. 네. 그래서 원자력 발전소용 계측기, 철강 산업용 자동화 장치, 그리고 설비 진단 시스템, 유량기 및 유량 시스템, 신소재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첫 원자력 발전소 수출 케이스인 아랍에미레이트의 바레카 원전이 작년 2월 운영 허가를 취득하고 올해 본격적으로 상업운전을 시작하게 된다는 뉴스가 회자가 되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사우디아라비아와 중소형 원자료 스마트 원전 수출 사업과 관련돼서 작년에 한국 사우디 합작사 스마트 EPC를 설립하고 스마트 원전의 안전성을 확보한 후에 금년도에 스마트 1호기, 2호기와 수출이 기대되어진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 스마트 원전은 제3국에도 수출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어지고 있고, 이러한 우진은 원전 이외에도 사실 반도체 장비나 전기차나 ESS 시스템향 온도 센서와 관련된 성장성이 기대가 되어진다라는 것도 회자가 되었습니다. 이 온도 센서 같은 경우는 우직 일렉트로나이트라고 하는 계열사의 사업부를 인수를 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포항제철이나 현대제철이 설비 투자를 하게 되면 그것과 관련된 자동화 장치 및 설비 진단 시스템의 매출이 기여될 것이다. 또한 전일 보면 기타 판매 공급 계약 153억 원, 전체 네. 매출액의 17.4%에 해당되는 공시가 한국 수력 원자력 대상으로 나온 걸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진은 죽지 않았다. 원자력과 관련돼서 석양이 아니고 바깥으로 나갈 것이고 좋아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전일 회자되었었던 부분입니다. 네. 시장 풍문 얘기, 한화시스템과 우진. 요즘 그 시사금융 용어 신조어로 밈주식이라는 용어가 탄생했는데 네. 네, 그 인터넷에 이렇게 쳐보시면 다 나오는데 풍문으로, 입소문으로 동학개미라는 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네.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미국 게임스탑 같은 회사들 네네. 몇몇 주식들이 있는데 하여튼 오늘은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가볍게 다루는 거니까 네, 소문으로 들었습니다. 그렇죠. 참고종 정도로만. 네. 네. 자, 시간의 특징주 몇 가지 더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아스타가 시간에 강세를 보였습니다. 네. 이 아스타는 그 항공기 구조물 만드는 아스타가 아니고요. 체외 진단 장비 생산 업체입니다. 네. 미생물 동정 장비 마이크로 아이디시스라고 하는 제품이 중국의 식약처를 통해서 중국 판매 허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이 시장에 반영이 되었고요. 두 번째로 저희가 좀 볼만한 기업은 네오이뮨텍이 시간에 4.13% 강세를 보였는데 네. 네오이뮨텍 같은 경우는 면역 항암 치료제 선도 업체로서 신규 상장되고 나서 주가가 지속적으로 약세를 보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 정도면 좀 어느 정도 반영이 된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선취매성으로 시간에 반영이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HLB 제약이 시간에 2.62% 강세를 보였는데 그 장 마감 후 113억 원 규모로 미국의 바이오 기업인 베리스모 테라퓨틱스 인코퍼레이션에 투자한다는 뉴스가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아스타, 네오이뮨텍, HLB, 제약 이렇게 네, 세 가지 정도. 주로 바이오 기업들이 좀 있거든요. 여타 업체들은 다 테마성이기 그렇죠. 때문에요. 네. 저희가 공정 방송상 그거는 네. 알겠습니다. 정보 얘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 영업부 금융센터 이수철 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